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프로방스에서 출판된 박영신 작가님의 옹달샘에 던져보는 작은 질문들입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작은 질문이지만 결코 가볍고 쉽게 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입니다. 오랜만에 시를 소개해드릴 수 있어 기뻤고 또 책에 삽입된 일러스트 그림도 따뜻하고 포근해서 읽는 내내 흐뭇하고 즐거웠던 책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툭툭 가볍게 던지는 짧은 몇 줄의 글이지만 작가님의 내공이 느껴져서 와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어떤 문장에서는 냉소적인 느낌도, 어떤 문장에서는 포근한 느낌도, 어떤 문장에서는 시니컬하고 시크한 모습도, 어떤 문장에서는 순박한 모습도, 다양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책입니다. 아마 인간의 인생사는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없는 다양성이 있듯이 이 책도 그런 모습이 투영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을 많이 머금은 수채화를 닮은 짧은 글을 지금 만나러 가시죠. 옹달샘에 던져보는 작은 질문들. 박영신 쓰고 정유진 그림. 옹달샘에 던져보는 작은 질문들. 그리운 옹달샘은 깊고 깊은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박한 마음밭에도 있다. 신나던 어린 시절 옹달샘에 던져본 작은 돌멩이 하나. 물결은 물결을 낳고 파동은 파동이 되어 거울 같은 옹달샘에 퍼져나간다. 불현듯 다시 찾은 고향의 옹달샘에 고요히 던져보는 작은 질문들. 울림은 울림을 부르고 바람은 바람을 일으키리니 막디 맑은 옹달샘에 마른 목을 죽이다. 삶의 희망은 어디로 갔나? 사람들이 무수히 오가는 시장 건널목 입구에 털퍼덕 주저앉아 조개 까는 아줌마, 삶의 희망 까는 아줌마,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조개, 삶의 희망은 어디로 갔나? 이제 한숨 따윈 잊었다. 종이컵에 담긴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곤 무념무상 또 조개를 깐다. 삶의 희망을 찾아서. 신호등은 순식간에 또 바뀌고 왁자지껄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는 건널목. 아무도 조개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아도 조개 까는 손은 쉼이 없다. 조개 담아줄 까만색 봉지. 주인 못 찾고 옆에서 너풀거리며 바람처럼, 친구처럼,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조개 까는 아줌마의 텅 빈 마음을 다독인다. 자유의 무게. 긴 여행길. 하나하나 늘어가는 짐.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사기도 하고 챙겨 넣기도 한다. 어깨가 빠질 듯 많아진 짐은 멋진 여행을 무게에 짓눌리게 한다. 긴 인생길, 하나하나 늘어가는 짐. 이것은 이래서, 저것은 저래서, 붙잡고 놓지도 못하고 온통 머리를 뒤덮는다. 심장이 터질 듯 많아진 짐은 귀한 인생을 고통에 짓눌리게 한다. 무엇을 하는가? 공부하기로 강하게 마음먹은 뒤 40년 가까이 치열하게 공부했다. 하루 평균 10시간 정도는 공부했으니 꽤 많은 시간을 공부로 보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하는가?
60여 년을 살고 난 어느 날, 과로로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 나는 내 몸의 체력 한계를 제대로 몰랐고, 내 몸과 정확하게 대화하는 것을 몰랐다. 열흘을 시름시름 앓다가 도저히 안 되어 병원을 찾아서 약에 의존했다. 약을 먹으니까 인후염과 편도선염이 많이 가라앉고 침 삼키기가 쉬워졌다. 또 병원에 갔을 때 이제 목은 다 나았고 기침 가래만 문제라고 말했다. 나는 목이 안 아프고 침을 삼킬 수 있으니까 목이 다 나았다고 생각했다. 의사가 목구멍을 보더니 아직 목이 벌겋게 부어있고 낫지 않았다고 말했다. 어이없게도 의사는 더 강한 염증 치료제를 처방했다. 이번 감기에는 콧물이 나지 않으니 코를 풀지 않아도 되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병원에 가니 콧물이 뒤로 넘어가 기침 가래를 일으키는 것이라 했다. 나는 콧물조차도 눈에 안 보이면 모르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을 하는가?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만큼만 알면서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줄 알았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몰랐다. 훌륭하다는 기준이 무엇인가? 학생이 공부를 잘하면 훌륭한가? 특정 분야에 재능이 뛰어나면 훌륭한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훌륭한가? 착하면 훌륭한가? 선생님이 공부를 잘 가르치면 훌륭한가? 행정 업무 역량이 뛰어나면 훌륭한가? 다른 선생님들과 협조를 잘하면 훌륭한가? 학생들이 좋아하면 훌륭한가?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훌륭한가? 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 훌륭한가? 널리 인정받고 사회적인 명성을 얻으면 훌륭한가? 인격을 갖추면 훌륭한가? 훌륭하다라는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가? 주관적인 기준이 객관적 기준과 만나는 지점은 어디인가? 나는 어떤 훌륭한 모습을 꿈꾸는가? 삶의 남은 시간도 함께 알려준다면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 오는 방향으로 목을 느려 빼고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렸다.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손가락 놀림 몇 번이면 버스 도착 시간도 미리 확인하니 기다림의 간절함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알 필요도 없다. 스마트 시대에 살아도 스마트한 손놀림에서 소외된 노인은 계속 목을 길게 빼고 버스를 찾아야 한다. 이를 눈치챈 스마트한 사회가 버스 정류장마다 버스 도착 알림판을 세우고 도착 시간을 예고해준다. 도착, 내 정류장 전. 도착, 세 정류장 전. 도착, 두 정류장 전. 도착 한 정류장 전이 되면 곧 버스가 도착하겠거니 짐을 꾸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버스 탈 준비를 한다. 그러다 보면 저만치 버스가 스르륵 다가온다. 삶의 남은 시간도 스마트한 버스 정류장처럼 죽음 10년 전, 죽음 5년 전, 죽음 1년 전, 죽음 1일 전. 그렇게 예고가 되면 어질러 놓은 서랍 정리도 하고 신세진 사람 찾아가 밥도 살 텐데 아무리 스마트한 시대에도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유서도 미리 써놓을 틈이 없고 사람도 한없이 사랑할 틈을 주지 않는다.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 버스 타는 이들에게 버스 도착 시간만 알려주지 말고 삶의 남은 시간도 함께 알려준다면 지금과 많이 다른 선택을 할 것이다. 삶의 모습이 많이 다를 것이다. 인간 세상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스마트 시대,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 간곡히 걸어보는 기대. 단지 잊었을 뿐.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선고받았다. 살아가면서 단지 그 사실을 잊었을 뿐. 이 생각을 만난 것만으로도 위로, 이 기억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감사. 여행 준비물, 윤회. 인생 여행의 과정에서 여행 준비물에 생긴 변화. 젊었을 때는 약을 챙기려는 의식조차 없었는데 중년이 되어가니 응급 상황에 필요한 비상약들을 주섬주섬 담기 시작하다가 노년이 되었을 때는 필수 복용 약꾸러미가 자꾸만 커졌다. 언젠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는 약으로부터 자유로운 여행이 다시 시작되리라. 단지 이사가는 것일 뿐. 내 인생의 활동기 수십 년을 묵묵히 지탱해 주었던 고마운 집. 내 인생의 정리기 미지의 시간을 향해 격려의 박수를 쳐주는 속 깊은 집. 이 집에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모든 것에는 만남과 헤어짐이 있어 어느덧 너를 떠날 때가 되었구나. 아파트를 옮기며 이사가는 날. 어디 이뿐이랴? 지구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임을. 그렇게 불현듯 찾아오리니 그동안 지나온 찰나 같은 삶, 무릎 꿇고 감사하며 펼쳐질 새로운 세계, 오늘도 겸허한 마음으로 인연의 시줄과 날줄 귀한 만남의 고리를 만든다.